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네 번째. 그럼 교수는 뭐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수업을 하시면서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나는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수업 스타일, 수업의 방향, 수업의 원칙이 뭔데,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는 것을 정리를 해나가셔야 돼요. 내가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이렇게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수업의 원칙, 내 수업의 원칙, 그런 것을 좀 정리를 하시면서, 팁을 적어 놓으셔야 돼요. 내 수업에 이런 거는 이렇게 바꿔보자. 구체적인 방법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 스스로가 수업을 이제 같이 진행하시다가 생각이 나서 메모하시고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자, 교수가 뭐냐? 교수가 뭐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교재에 보면 이제 사례가 하나 나와 있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아버지가 이렇고 어머니가 이렇고 아들 1, 아들 2, 아들 3 뭐 이제 이런 상황인데 어머니는 말이죠. 또 지금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뭐 토론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각자의 가치관이 다를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보통 우리들이 세우는 대책이라는 것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제 이 방법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결국 바로 이 사람이 베토벤이었단 말이에요. 해당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태어나지 못하게 했더라면, 부모가 그렇게 했더라면 우리는 악성이라고 일컫는 이 정말 위대한 베토벤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보면 때때로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수가 뭐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앞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결국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살려주는 거고 세워주는 거거든요.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는 게 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진 애들 이렇게 세워주는 게 교육이고, 우리는 시간에 들어가서 정시에 늦지 않고 들어가서 수업을 하고 나오면은 내가 뭔가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아주 이런 방법 중에 극히 작은 일부분에 속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체적으로 학생들을 세워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동영상에서 본 대로 양 다리가 없는 아이 이렇게 세워서 히말라야까지 올라가게 해주고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교육이죠. 그거의 일환은 우리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뭔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만 전달한다고 해서 그게 교육자라고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아픔을, 안타까움을 우리가 이 교육을 통해서 한번 느껴야 되는 것이죠. 교수는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대우해 주는 게 우선 중요하죠. 이게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요. 그 사람이 가능성 있는 인물로 대우해 주면 가능성 있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교수법에서 제가 늘 그 갈등을 느끼는 게, 테크닉을 배워가지고 테크닉만 학생들에게 적용하면 뭐가 잘 될 것이다. 자꾸 그런 생각을 하고 기술적인 방법을 너무 깊이 연구하고 팁을 찾고 이제 들어가거든요. 당장 써먹을 거. 그래서 교수 평가, 강의 평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사실 그런 거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우리 제자들을요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가르치는 제자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인생에 내가 굉장히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능성 있는 인물로 끝까지 대해주고, 그 사람 낙오하지 않게 포기하지 않고, 또 한 학기 끝나고 걷어차버린 게 아니라 그 학생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뭔가 내가 좀 많이 모자라는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 또 이런 것이죠. 내 감독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능력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한결같이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 사람이 더 많이 자기 실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죠. 우리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라는 거고, 이거는 굉장히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잘해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너는 여기까지 가야 돼, 너는 어떻게든지 성적이 이게 나와야 돼. 이건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 키울 때나 또 우리 학교에서 우리 제자들을 가르칠 때 좀 교육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학생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교육자.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저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데 와서
이런 걸 좀 우리가 잘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돌아가야 그다음에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기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교수는 누구냐? 정보지식 유통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생을 가르쳐주는 교육자입니다. 교수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교수들이 다 나는 정보기술 유통업자. 내가 만든 것일 수도 있지만 되게 다른 사람이 만든 수많은 정보자료, 지식자료들을 모아서 엮어서 가공해가지고 학생들한테 팔고 나는 월급 받는. 그게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기업에서 있다가 학교에 와서 참 깜짝 놀란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적어도 고등학교 교사들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많이 비난하고 있는 고등학교 교사들도요. 아이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교사들이 많아요. 대학에서는 그런 교수들을 우리가 바라보기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만연되어 있어요. 야, 우리야, 뭐, 그냥 정보지식이 되는 거지. 내가 애들이 구체적인 성인들인데 20살 넘은 애들 내가 그런 것까지 챙겨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간단히 자기 모든 역할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럼 수업만 하고. 저게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학부는 그렇게 해서 수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생들대로 연구해서 실적 얻고 자기 어떤 그 인센티브 받고 하는 거로 그럼 대학생들은 뭐 대학생들 우리에게 대학생 저 인터뷰 내용에 보면 대학생은 수단적인 존재에 불과한 거야. 내 연구 활동하고 내 실적을 높이고 내 장래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는 대학원생들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인데 뭐 얼마나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도나치만 우리가 첫 시간에 생각해야 될 거는 정보지식 유통업자로 그치면 안 되는 겁니다. 훌륭한 정보지식 유통업자 더하기 교육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이게 부족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그 반성문을 썼던 교수인데 스승인한테 상당히 뭐 신문에 뭐 텔레비전에 모든 매체에 다 나와서 아주 뭐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막 반향이 커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잘하는 교수님들 많은데 저만 잘난 척하는 모습이 돼서 아주 이상하게 제 마음이 좀 부끄러웠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한 1번이죠. 저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은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 교재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또는 나중에 가셔서 인터넷 들어가셔서 제 이름을 시스템에서 반성문 이렇게 치시면 검색 1위에 올라왔으니까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시고 거기에 여러분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을 더 좀 추가하셔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값진 일이 되기 위해서 단순한 정보지식 유통업체에 그치지 않고 학원 선생님들 같이 인기 위주로 학생들 수강생 모집해서 하는 그런 교수가 아니라 정말 학생들의 장래를 책임져주고 요즘같이 어려울 때 이 청년들을 막 일으켜 세워주고 그런 교수가 되도록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런 뜻입니다.